도톤보리 가면 돈키호테에서 쇼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도톤보리에 있는 돈키호테 절대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돈캣플렉스의 돈캣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유패스를 이용한 관광을 해볼게요. 진짜 이 주유패스 유용한지, 꼭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주유패스의 함정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떠오르는 오사카의 일출부터 볼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스위스호텔 란카이 오사카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 오사카는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일출도 일몰도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보랏빛과 자줏빛, 붉은빛까지 섞인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면서 맞이한 아침. 먼저 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조식부터 든든하게 먹어줄게요. 조식당은 36층에 있는 테이블 36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살사 파티가 열렸던 곳이 아침이 밝으면서 뷔페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화려한 음악 소리와 다르게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조식 금액은 성인 3,650엔. 하지만 전 아코르 플러스 회원이기 때문에 25% 할인받아서 2,738엔의 식사가 가능했어요. 이 아코르 티어 관련된 건은 제가 나중에 영상이나 인스타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라멘이에요. 차슈도 하나 올라가 있고 콩나물이랑 파도 들어있는데 걸쭉한 느낌이야? 국물은 좀 맑아요. 차슈를 얹어서 면을 한번 먹어주면 제주에서 파는 고기국수에 일본 라멘을 섞은 느낌. 어제 먹은 모히또 한 잔에 작은 숙취도 없어지는 것 같네. 물론 마지막 접시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디저트가 맛있어요.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한 입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한 입, 왔다 갔다 한 입씩 먹어주면 쫀득하고 달콤하고 시원하게 1차 당 충전. 다음은 도너츠. 일본 뷔페에선 도너츠를 항상 저렇게 걸어 놓던데 코팅된 초콜릿과 부드럽고 쫄깃한 반죽의 맛, 2차 당 충전. 그리고 풍미가 좋았던 아이스 라떼로 입가심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맛만 놓고 보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쉐라톤 미야코 호텔 오사카의 조식이 조금 더 괜찮았어요. 하지만 여기 테이블 36엔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방에서 봤던 환한 태양, 멋있는 뷰를 무려 36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밝아오는 태양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관광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사카 관광의 필수 요소로 취급받는 바로 그 티켓, 항공권보다 먼저 알아본다는 바로 그 티켓, 교통부터 관광지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만능키, 주유 패스부터 구매해봤어요. 이 티켓을 국내에서 미리 사서 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전 간단하게 지하철역에 있는 로손 편의점에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주유 패스? 무슨 기름 넣는 카드야? 아재 개그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여행지에서 왕따 당해요. 주유는 한자로 두루주, 놀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유람한다는 뜻. 관광지랑 교통편을 묶으면서 주유 패스로 판매하는 거죠. 전 1일권 패스를 2,800엔에 구매했습니다. 1일권이면 내일 이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닙니다. 주유 패스를 사용할 때 아침 6시에 개시를 했어도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 오후 2시에 시작했어도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 밤 10시에 이용을 시작했어도 밤 12시까지만 이용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부터 관광을 할 수 있을 때 패스 이용을 시작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죠. 거기다 3,600원짜리 2일권도 있어요. 그럼 2일권 사서 관광지 더 많이 다니면 이득이네. 이게 바로 주유 패스의 함정인데 왜 그런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설명해드리고 가장 먼저 제가 강추하는 오사카 필수 관광지 오사카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사카 성은 주유 패스가 있건 없건 오사카에 오셨다면 꼭 한번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오사카 성이 엄청 넓던데 어디로 가야 돼? 구글 지도에 오사카 성 찍지 마시고 모리노미야 역을 찍으세요. 만약에 돈을 내고 지하철에 탑승했다면 240엔이 들었겠지만 전 주유 패스 샀으니까 무료 탑승했고요. 모리노미야 역에서 하차한 다음에 3-B 출구로 나가면 거기 로드 트레인이 있습니다. 긴 거리를 걷기 힘드신 분들 아니면 오사카 성까지 걸어가기 아주 더운 날 이 로드 트레인이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오사카 성 터가 꽤나 넓어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 크기가 제가 느끼기엔 거의 잠실에 있는 올림픽 공원 크기. 뭔 소리야? 나는 144만 7,122제곱미터거든. 몰라봐서 죄송해요. 올림픽 공원보단 작지만 그 3분의 2 정도 크기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이 105만 제곱미터.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나들이 나온 사람의 관광객까지 꽤나 활기찬데 아무도 이 열차를 탑승하지 않아요. 왜냐? 날씨가 좋았으니까. 걸을 수 있는 체력만 된다면 사실 이 기차를 타실 필요는 없어요. 가격도 무려 편
편도 400엔, 거기다 주유 패스론 탑승이 불가능해요. 또한 저 기차에 탔다고 해서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기차에 모인 다음에 출발. 그러니까 오래 걷기 어려운 노인들, 아니면 어린이 동반한 분들, 또는 날씨가 더운 날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열차는 아니죠. 그럼 걸어갈 사람은 모리노미야역으로 갈 필요도 없겠네. 사실 거리상으론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역이 더 가까운데 여기 모리노미야역에서 걸어가는 산책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이쪽 루트를 추천한 거죠. 저 역시 중간중간 풍경 좀 감상하면서 오사카성 정문 말고 극락교 쪽에 있는 아오야몬이란 오사카 북문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로드 트레인 역시 이쪽으로 도착하는데 왜 정문 말고 이쪽으로 온 거지? 이쪽에 뱃놀이 매표소가 있거든요. 오사카 성에 오면 여기부터 들리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유 패스 이용하는 관광지 중에 전 이 고자분의 뱃놀이를 가장 추천해요. 요금은 1,500엔. 하지만 주유 패스가 있으니까 무료 발권. 전 대략 1시간 반 정도 여유를 두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뭐 하는데? 저쪽 너머로 보이는 천수각을 둘러볼 거예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천수각 입구에 도착. 길게 늘어선 줄이 보이죠? 저 줄이 입장권 끊는 줄이에요. 천수각 입장권 가격은 성인 600엔. 그리고 여기서 주유 패스의 장점, 당연히 무료 입장을 할 수 있고 줄 서서 입장권 교환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입구를 지나치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암살하기 위한 세력이 여기 독약을 풀었었다고 해요. 도요토미, 너 이 우물 먹고 되져라. 내가 그런 얄팍한 계략에 속을 것 같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걸 눈치채고 황금을 우물에 풀어서 해독을 했다는데,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독약을 먹고 죽었으면 임진왜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상상을 하면서 안쪽으로 이동했더니 줄이 또 있네. 왼쪽은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 오른쪽은 걸어서 구경할 분들. 전 별 생각 없이 걸어가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역에서 오사카 성까지 걸어오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지만 천수각 내부 계단을 올라가는 건 웬만한 등산보다 힘들었어요. 진짜 계단이 엄청나게 가팔라요. 그럼 난 편하게 엘베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만 보고 엘베 타고 내려와야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탑승 불가. 무조건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천수각 안쪽은 그다지 볼 게 많지 않습니다. 박물관이 있지만 꽤나 좁고 전망대에서 밖을 내려다볼 수도 있지만 여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천수각은 밖에서 구경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주유 패스 구매하지 않았다면 그냥 밖에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 외곽에서 천수각을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건 바로 고자분의 뱃놀이에요. 고부자네 굴신의 부잣집 빼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광하실 때 유머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고부자네, 아니 고자분의 뜻은 높은 사람들이 타는 지붕 있는 놀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엔 금박 장식이 엄청나게 사용됐다는데 사실 그다지 근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배의 운행 코스는 아주 근사해요. 오사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을 해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적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성벽 주변을 물로 길게 막아놓은 거죠. 우리는 배를 타고 그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겁니다. 이건 뭐야? 배 탈 때 나눠주는 브로셔인데 이 돌이 일명 인면서 사람 얼굴 모양. 이놈이 어딨냐 한번 찾아보면 저기 있는 저놈인데 약간 아이언맨 닮은 느낌. 암튼 이 성을 지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에선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전국을 제패했던 영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명분 없는 전쟁, 임진왜란 일으킨 나쁜 놈이죠. 근데 이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어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 현대 일본인들이 복원한 다음에 관광지로 만들어 둔 거예요. 저렇게 근사하게 복원해둔 오사카 성, 약간 부럽기도 한데 그런 마음은 뒤로 하고 배에서 내린 다음에 일단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시나 240엔 구간 지하철을 주유 패스로 무료 탑승. 근데 오늘 관광은 끝이야? 그럴리가요. 여기 스위스 호텔 랑카이 오사카의 피트니스 클럽이랑 수영장 잠깐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11층에 있는 피로벨 스포츠 앤 스파로 갔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 객실에서 수영복으로 환복한 다음에 내려가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호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이 각양각색인데 여기 스위스 호텔 랑카이 오사카는 반드시 수영장 내부 라커를 이용해야 돼요. 스포츠 센터 입구에서 키를 2개 주시는데 하나는 신발장 열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라커에 꼽는 열쇠. 라커 안쪽에 카드키를 넣은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수영장은 레인 3개의 개방감도 좋고 물도 깨끗해요. 썬베드 역시 무료의 수건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호텔 중에 비슷한 놈을 찾자면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이랑 유사해요. 전 혼자서 수영장 독차지하면서 운동을 좀 했고요. 다시 배가 고파지는데 피트니스 센터에
앞에 바나나가 있어서 맛있게 하나 먹었지만 그걸로 허기가 채워질 수는 없겠죠. 나머지 관광 코스로 달리기 전에 밥부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줄 서는 규카치 맛집을 소개해드렸죠. 이번엔 또 하나의 오사카 줄 서는 맛집, 남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덴뿌라 다이키치로 갔습니다. 남바시티 쇼핑몰 끝자락에 있는 식당, 튀김을 파는 이 덴뿌라 다이키치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전 4시가 좀 넘은 시간에 가서 기다림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주방장 추천 모둠 튀김 중짜, 그리고 흰밥 중짜, 마지막으로 바지락 된장국까지 하나 시켰어요. 튀김집에 갔는데 왜 바지락 된장국? 저기 바닥에 보이는 게 싹 다 바지락. 조개가 왜 바닥에 있어? 된장국에 조개를 먹고 나서 바닥에 버리고 발로 콱 밟아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저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된 거죠. 누군가에겐 특별한 경험일 거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엔 간장, 소금, 시치미, 고춧가루가 있고, 덴뿌라 스프스톡? 이건 뭐 장국 같은 건가? 컵에 한 잔 따라서 먹었는데 오, 너무 짠데. 뒤늦게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튀김 찍어 먹는 소스, 그걸 제가 그냥 드링킹 한 거죠. 입에 짠내가 가득한 순간 푸짐한 튀김에 바지락 된장국, 그리고 밥까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양파 튀김부터 한입.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게 나머지 튀김이 기대가 되네. 다음은 아스파라거스 튀김. 아스파라거스의 식감이 바삭한 튀김이랑 잘 어울렸어요. 이 집 튀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다음은 치즈 튀김. 어라, 이건 좀 아닌데. 느끼함과 느끼함의 콜라보는 달갑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란. 이건 생각보다 짭조름하니 맛있어요. 단호박까지 먹어주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치즈 튀김 때문에 잠깐 오해한 것 같아요.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기세를 이어서 대망의 갯장어. 이거 정말 엄청 기대되는데 어라, 맛이 별로 없습니다. 고소하지 않고 약간 퍽퍽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실망하지 않고 바지락 된장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바지락은 나쁘지 않았지만 국물이 진짜 짜요. 닭가슴살 튀김에선 약간 비린 향도 났고, 참고 있던 실망감이 올라오는데, 근데 저 빨간 건 뭐야?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비주얼, 저놈이 만회할 수 있을까? 이 꽃게살처럼 생긴 놈 한번 먹어봤는데 이런 젠장 생강이네. 하지만 저쪽에 진짜 만회가 가능할 것 같은 고구마 튀김, 이런 젠장 고구마 아니고 맵고 쓴 참마. 결국 생강이랑 참마는 도저히 먹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여기 덴뿌라 다이키치 오시는 분들 모둠 튀김 시키지 마세요. 제가 먹어본 메뉴 중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스파라거스, 명란, 단호박, 양파, 새우 정도니까 이것들 참고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의 튀김을 단품으로 주문한 다음에 맥주랑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는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저는 다음 관광지 신세카이로 이동했어요. 마치 용산 전자상가 느낌의 거리를 걸어가면 나오는 시장 골목. 여기 츠텐카쿠란 관광지가 있습니다. 일명 오사카의 에펠탑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보기엔 남산타워의 미니미 정도. 근데 여길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유 패스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타워 슬라이더부터 이용해 보겠습니다. 야, 이름 되게 멋있네. 그게 뭐야? 그냥 미끄럼틀이에요. 사실 한국에도 길다란 스낵 미끄럼틀 설치된 곳 많죠. 딱 그겁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먼저 안전 동의서에 서명하고 주유 패스를 보여주면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이랑 쌀포대 같은 걸 받은 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서 미끄럼틀 탑승. 내려오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제가 이날 40분을 기다린 게 함정. 기다리면 40분, 타는 건 딱 10초. 심지어 그렇게 재밌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주유 패스 없으면 1000엔, 거기다 주유 패스가 있어도 휴일이나 주말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휴일과 주말엔 무조건 1000엔. 중요한 건 이 미끄럼틀이 줄은 길지만 재밌지는 않다는 거.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전망대. 이것도 돈 내고 입장하면 900엔. 하지만 전 주유 패스 가지고 무료로 입장을 하긴 했는데 이쯤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긴 줄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네. 무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체된 줄 사이사이에 관광객을 위한 온갖 호갱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돈 내고 뽑기하기, 돈 내고 사진 찍기, 동전 던져서 행운 빌기. 진짜 뻔하디 뻔한 호갱 코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알면서도 이런데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5층 전망대에 도착했지만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이건 뭐지? 돈 주고 추가로 끊는 티켓이 있네. 바로 특별 야외 전망대 천망 파라다이스. 유료 티켓을 추가로 끊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도 주유 패스 있으니까 공짜지? 안타깝지만 주유 패스가 있어도 요금은 200엔, 주유 패스 없으면 300엔. 그렇게 100엔 할인해주는 티켓 끊고 그때서야 시원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하루카스
S300에서 봤던 거랑 너무 비교되는데 거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근사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다름 아닌 소음 측정기계. 저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하죠. 여기 칠텐카쿠가 대체 왜 관광 명소야? 이 건물이 무려 11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이나 모양새 그리고 분위기도 특이해요. 오사카에선 이곳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2022년에 타워 슬라이더까지 만든 건데 이런 부분은 참 대단하죠. 그렇게 주유 패스의 유혹에 빠져서 여기 츠텐카쿠에서 힘을 쪽 뺐어요. 그래도 주유 패스 샀는데 뽕을 뽑아야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 역시 지하철 타고 다시 니폰바시 역으로 이동했어요. 그냥 탔으면 190엔이지만 전 주유 패스로 무료 이용. 그렇게 늦은 저녁에 간 곳은 바로 도톤보리예요. 여긴 오사카 도톤보리강 주변에 형성된 유흥가, 길거리 맛집들과 술집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톤보리 강을 따라서 운행하는 크루즈를 타는 게 또 하나의 관광 상품. 주유 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크루즈는 크게 3가지. 원더 크루즈랑 리버 크루즈 그리고 재즈보트가 있는데 재즈보트는 9월에서 11월 한정 운영. 거기다 주유 패스 무료는 선착순 5명만 가능하니까 가볍게 패스하고. 그럼 원더크루즈랑 리버크루즈는 차이점이 뭐야? 거의 비슷한 코스를 운행하는 보트지만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리버 크루즈는 현장 예약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녁에 운행하는 보트를 타려면 아침 일찍 현장에서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원더 크루즈는 인터넷 예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줄 서지 않고 저녁 시간 예매를 할 수 있겠죠. 왜 꼭 저녁 시간에 가야 돼? 여기 도톤보리는 밤거리 풍경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글리코상. 저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오사카 방문의 주요 코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녁 시간에 보트 탑승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트 가격은 성인 1200엔. 하지만 주유 패스가 있으면 무료. 그럼 넌 어떤 보트 탔어? 안 탔습니다. 사실 원더 크루즈 보트 예매를 해뒀는데 여기서부터는 주유 패스의 유혹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보트를 타고 볼 수 있는 풍경은 양쪽으로 늘어선 거리의 불빛들 그리고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건데 전 그냥 도톤보리 이쪽 저쪽에서 멋있는 글리코 간판을 좀 바라보고 편하게 셀카도 찍고 도톤보리 거리에 우글거리는 사람도 보고 특이한 간판도 구경하고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으면서 도톤보리의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트 안 탄 거 1도 후회 안 했어요. 제가 이날 하루 정산을 해보면 오사카성 고자분의 뱃놀이 1500엔, 천수각 입장료 600엔, 교통비 670엔, 타워 슬라이더 1000엔, 전망대 900엔, 다 합치면 4670엔. 이만큼 관광을 했으니까 제대로 뽕을 뽑은 것 같지만 츠텐카쿠에서 오랫동안 줄 서고 재밌지도 않은 미끄럼틀 타고 시끄럽고 산만한 전망대까지 봤던 그 시간은 오히려 아까웠습니다. 사실 관광 코스를 짤 때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톤보리 가면 돈키호테에서 쇼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도톤보리에 있는 돈키호테 절대 가지 마세요. 이게 다 계산하는 줄이야?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선물은 그냥 면세점에서 사자. 여기 도대체 누가 오자 그랬어? 입구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돈키호테 유명하다는데 기다려서라도 쇼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맛집이라는데 줄 서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왕 주유 패스 샀는데 뽕법으로 다음 코스로 가자. 이게 바로 주유패스의 함정이에요. 주유패스를 샀으니까 뽕을 뽑아야 되니까 관광지 하나라도 더 돌아야 되니까 무리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주유패스의 함정에 빠지면 겉으론 마치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관광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유 패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주유패스 1일권 구매를 하신 다음에 오사카 성은 꼭 방문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관광지 중에 꼭 보고 싶은 한두 군데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톤보리에서 크루즈 타셔도 좋고 우메다 공중정원에 가셔도 좋고 해파이브 관람차 타셔도 좋고 하지만 욕심스럽게 주유패스 2일권까지 끊어서 해당 관광지만 돌아다니면 관람차 타고 전망대 보고 배 타고 다시 다른 곳에서 관람차 타고 전망대 보고 배 타는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장소는 바뀌었는데 뭔가 똑같은 걸 하고 있는 느낌. 거기다 주유패스 뽕 뽑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동하고 줄 서면 체력도 엄청나게 소진되겠죠. 무엇보다 오사카 여행에선 체력 관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체력을 갉아먹을 괴물 같은 놈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곳을 정복하려면 비축된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함부로 체력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사실 관광객한텐 주유패스의 함정이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히 현명한 오사카의 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오사카 성을 멋지게 복원하고 100년 넘은 전망대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추가하고 수질이 안 좋은 도톤보리 강물의 크루즈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면서 도시 관광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유행의 변화 속에서 지속해야 되는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